화해식물을 이제 육종할 때 이제 그 교배를 갖다가 한 후에 어떻게 이제 이게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선발 종관교배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이 잡종 자손의 그 다양한 형질 발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자의 재조합이, 자,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소위 뭔가 유전자 재조합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질이 발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유전자가 재조합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은 정의는요, 유전자 재조합은 교배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되면서 자손에게 다양한 형질이 발현되게 하는 것을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잡종 자손이 부모와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형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육종 과정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의 어떤 메커니즘을 말씀드리자면은 1번, 감수 분열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들의 생식기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들의 생식기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감수 분열을 하는 동안에 메타페이스 1에서 교차, 크로스오버가 일어납니다.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염색체들이 독립적으로 아마 움직이면서 독립적 분리, 이렇게 해서 independent assortment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체가 재조합되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들은 우리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서, 그것도 이제 물론 랜덤으로 일어나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자, 이걸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자, 1번, 크로스 오버에 의해서, 그 다음에 2번, independent assortment, 염색체들의 assortment에 의해서, 그 다음에 3번, 이제 소위 fertilization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엄마 염색체와 아빠 염색체가 모이는
이게 이제 또 랜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다양성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차와 독립적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한번 다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교차와 그 형질 발현. 자, 이 교차의 역할은요. 교차의 역할은 상동 염색체가 감수 분열 중에 그 부분적으로 이 염색체가 교환되면서 유전자를 교환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상동 염색체라 하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염색체에서 같은 번호를 가진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손에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형성이 되어요. 모계로부터, 예를 들어서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일부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 일부가 서로 교환되면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염색체가 엄마 아빠 것이 섞이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교차로 인해서 이 잡종 장하소는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새로운 형질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부모 중 한쪽만이 가진 병해충 저항성과 다른 쪽만이 가진 꽃 색상이 결합되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에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전혀 반대의 그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합쳐질 수 있어서 새로운 자손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질 발현의 이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교차는 염색체 내에서 유전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되게 해서 이러한 배열 변화는 형질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전자들이 서로 근접하게 배열이 되면은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형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양한 표현형은요. 잡종자손에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은 동일한 부모로부터 나온 자손이라도 자,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각 개체마다 다른 형질을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이것은 특히 이제 그 화훼 식물에서 다양한 꽃의 색상, 향기, 그 다음에 꽃의 크기, 식물의 크기, 이런 그 표현형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 분리, independent assortmen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독립적 분리는 감수 분열 동안에 이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의 같은 번호의 염색체가 무작위로 내 생식 세포에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무작위로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러니까 나의 생식 세포에 엄마 아빠 의 염색체의 같은 번호들이 엄마 아빠 것들 중에서 랜덤하게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염색체 쌍이 무작위로 배열이 되고 이 자손은 다양한 조합의 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의 각각의 번호의 염색체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독립적 분리에 의해서 형성된 다양한 염색체 조합은 이 자손이 부모와 다른 유전자 구성을 가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지게 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잡종 자손에서 다양한 형질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디펜던트 어소트먼트가 이제 만약에 엄마, 아빠 염색체가 한 5개씩 있다고 치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고, 그리고 보자. 다른 색으로. 자, 아빠 것이 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 이렇게 있다 치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어디 보자. 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번 염색체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가 아빠 염색체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엄마로부터, 4번 엄마로부터, 그 다음에 5번 아빠로부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혀 새로운 조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그 꽃가루 또는 정자, 난자가 이렇게 염색체, 반수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인디펜던트 어소트먼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잡종 자손의 어떤 유전적 다양성은 무작위 조합이 되기 때문에요. 이 독립적 분리는 유전자들이 무작위로 조합될 수 있게 하면서 이것은 자손의 유전적 구성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지워줄까요? 그리고 따라서 동일한 부모로부터 나온 잡종 자손이라도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유전적 다양성은 이 잡종 자손이 다양한 환경에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식물은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자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양한 환경 조건에 이제 처하게 되거든요. 이것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이 잡종 자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새로운 형질 조합,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새롭게 배열되면서 잡종 자손에게 부모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는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수한 형질을 이제 부모의 각각 우수한 형질이 재조합을 통해서 자손에게 결합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은 병해충 저항성, 성장 속도 또는 외관적 특성이 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크로스오버와 그리고 인디펜던트 어소트먼트를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꽃가루와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 지금 이 상황도 이게 랜덤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이 안 됐는데 그 부분까지가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형질을 발현시키는 그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즉 이제 그 무엇과 교배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종에서 이게 활용을 한다면요,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 육종과가 다양한 형질을 가진 자손을 선별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개체를 선택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품종 개발은요, 잡종 자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을 바탕으로 육종과는 이 특정 환경 조건에 맞는, 근데 요즘은 이제 사실 특정 환경 조건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특정 환경 조건보다는 이 범용적 환경 조건, 그러니까는 환경 내성이 강한 품종을 원하죠. 이런 품종은 상업적 가치를 지닌 품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농업 및 과외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유전자 재조합, 이제 여기에서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교차와 독립적 분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이제 그 염두에 둔다면은 이 교차와 그 다음에 독립적 분리, 그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부모를 만나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교차, 그 다음에 독립적 분리,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부모 선택, 모본과 그 부본의 선택이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이제 부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형질 발현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다양한 종들을 이제 교배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독특한 형질을 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 선택 또는 인위적 선택에 의해서, 이 인위적 선택은 이제 육종가들의 몫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육종을 하게 됩니다.